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조정센터 JCC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JCC는 우크라이나에 지정된 항만 3곳에서 선적한 곡물이 흑해 항로로 안전하게 수출되도록 하고 또 우크라이나로 입항하는 선박에 무기가 실리지 않았는지 검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Bu merkezde çalışan personel, buradaki bulunan arkadaşlarımız, dünyanın gözünün üzerlerinde olduğunun farkında. Temennimiz kolektif ve başarılı çalışmalarla merkezin insani ihtiyaç ve barışa azami katkı sağlamas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과 튀르키예 등이 파견한 군인과 민간인들이 공동으로 근무합니다. 이르면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 지정 항만 3곳에서 곡물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Well, that's certainly the primary consideration in this initiative is to ensure the safety and safe navigation of merchant vessels. So, of course, all of those considerations will be taken into account. 세계 3, 4위권의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재개하면 식량난의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물량 2,500만 톤에 러시아까지 합하면 연말까지 5천만 톤이 세계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데사 등 지정항만 3곳의 산술적 곡물 처리 용량이 1,700만 톤 수준인데다 JCC 합의 도중에도 우크라이나 항만을 공격했던 러시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흑해에 설치된 기뢰도 시한폭탄입니다. We need to make sure it's not just using the ships which are there already, but also allowing new ships to come into the port as well. And how's that all going to work? Can we make sure and guarantee the safety of the crews? What's going to happen with the mines and the minefields as well? So lots of uncertainty and unknowns at the moment.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한 추가 갈등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를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복잡하고 광범위한 제재를 면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이 발트해 해저를 통해 독일 등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1의 터빈 또 하나를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토바야 가압기지에 지멘스제 터빈 또 하나를 가동 중단을 밝힌 건데 현재 2개의 터빈만이 가동되고 있어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량은 전체 용량의 20%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가스프롬은 파트너인 독일 지멘스 에너지가 정비를 위해 캐나다에 보낸 터빈이 대러 제재로 반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난달 중순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한 공급량을 기존의 40%로 줄여왔는데 여기에 또 줄이는 것입니다. 독일 등은 이번 조치에 기술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러시아의 전격적인 이번 조치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또 급등했습니다. 유럽연합 즉 EU 행정폭격인 집행위원회는 최근 러시아의 이 같은 에너지 무기화에 대비해서 회원국들이 내년 봄까지 가스 사용량을 15% 줄여 반러시아 연대로 맞서자고 제안해왔습니다. Russia is blackmailing us. Russia is using energy as a weapon. 하지만 EU 집행위의 제안은 독일 등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지지를 하는 반면 의존도가 낮은 이탈리아 등 남유럽 일부 국가들은 감축 목표가 과하다며 반대해 EU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러시아의 헝가리는 대러 제재 자체의 폐기를 촉구해 EU 연대 해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유럽 분열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에너지 대란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신음하는 EU의 반러시아 연대가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디펜스, 현대로템까지 국내 3개 방산업체 대표들이 폴란드 국방부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각사 대표에게 자신이 직접 승인한 계약서를 전달했습니다. 폴란드가 FA-50 국산 경공격기와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모두 3가지 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확정한 겁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폴란드는 K2 전차를 우선 180대 도입하고 현지화한 모델 800대 이상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FA-50 경공격기는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K9 자주포는 1단계로 48문을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에 인도될 계획입니다. 우리 국산 군용기가 유럽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까지 포함하면 수출액은 최소 10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현지에 항공정비센터를 건립해 앞으로 인근 유럽 국가들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제 비행학교도 세울 방침입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대규모 무기 구매 등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한 배경에 대해 마리우시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채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기본 계약은 본 계약의 전 단계로 사실상 수주 계약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대규모 계약은 폴란드에 국한됐지만 앞으로 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며 나타난 블랙 이글스.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you the Black Eagles from Republic of Korea. 제트 구름을 이용해 난초 모양을 하늘에 새기더니 빨간 하늘에 파란색 화살로 큐피드까지 만들어냅니다. 화려한 소용돌이 기동을 끝으로 30여 분간의 숨막히는 에어쇼를 마무리합니다. 예, 폴란드에서 우리가 블랙 이글스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기회가 평생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폴란드 정부가 FA-50 경공격기와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한 날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폴란드 상공에서 에어쇼를 펼쳤습니다. 한국 교민 10여 명을 포함한 관중 300여 명은 블랙 이글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Na bazie dobrego samolotu i są to samoloty na pewno dobrze zrobione i które długo posłużą i patrząc na ulotkę jest jakby wyposażenie, które też jest jakby potrzebne i 이번 에어쇼는 블랙 이글스가 운영하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개량형 FA-50 경공격기의 수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폴란드와의 FA-50 48대 계약을 시작으로 공중급유 장치와 적외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 등을 갖춘 성능 개량형을 개발해 유럽과 미국 등에 총 1000대를 수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유럽에 수출을 공고히 하고 이 유럽 수출을 베이스로 해서 미국의 수출 500대를 저희는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전투기 수출 1000대를 할 수 있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FA-50 수출이 오는 2026년부터 양산하게 될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향후 유럽 수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육군 최첨단 공격 헬기 아파치에서 기관포가 불을 뿜습니다. 한쪽에선 대전차 로켓포 사격이 이어집니다. 병력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선두에서 적을 식별하고 제압하는 작전에 나선 겁니다. 아파치가 활로를 개척하자 강습부대 병력과 장비를 실은 기동 헬기가 적진을 향해 날아갑니다. 육군이 코로나로 중단됐던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기동 헬기 블랙호크와 수송 헬기 시누크 등 항공기 30대가 동원됐습니다. 2년 전보다 3배 이상 큰 역대 최대 규모로 400명 이상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번 대규모 항공 작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우리 군인들의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로 다가갔으리라고 믿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보급 능력도 중요한 만큼 탄약과 유류 공수를 위한 화물 공수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육군항공 전력은 신속한 기동력과 막강한 화력을 바탕으로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력입니다. 지금 당장 작전에 투입되더라도 적을 완벽히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기 위해 훈련에 전념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항공전력은 대규모 집중 공격 시 적의 심리를 타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력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대규모 항공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70년 전 낯선 땅 한국에서 숨진 혈육의 이름을 찾는 가족들. 이름 한자 한자 매만져보고 사진으로도 담습니다. 종이를 덧대 탁본을 떠 고이 간직하기도 합니다. 미국 워싱턴 한복판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새롭게 세워진 추모의 벽에 전사자 유가족 500여 명이 찾았습니다. 공식 개막식 하루 전날 먼저 유가족들을 불러 공개 행사를 연 겁니다. 참전 당시 19살이었던 오빠의 유고를 아직 찾지 못한 자넬 씨는 추모의 벽의 의미가 더 각별합니다. This is basically our final resting place. This is their grave that we get to come to visit because we don't have any place to go and visit our family member. 전쟁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추모비를 세워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It's beautifully done and the great appreciation for the support that we got from the Republic of Korea. 여기 화강암판 130m에 빼곡하게 새겨진 한국전 전사자 4만 3천 명의 이름 가운데는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천 명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신희 씨는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3년 1월 휴가 나온 아버지와 찍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을 들고 추모의 벽을 찾았습니다. 세계 중심지인 여기에 그래도 이름이 각인됐다는 거는 뭐 저로서도 가문의 영광이고 아버지한테도 참 혼을 풀어준다 그래야 되나요? 공식 개막 행사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긍정적인 감정이 들지만 사고나 전쟁과 같은 충격적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특정 기억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엮이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Surveillance represent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value is essentially a critical component of memory formation. It's where we determine and remember whether something is good or bad. 연구진은 먼저 실험쥐에 특정 소리를 들려줄 때 달콤한 음식을 먹여 소리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만들어질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소리를 들려줄 때는 쓴 음식을 먹여 안 좋은 기억이 형성될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를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뇌 편도체에서 분비되는 뉴로텐신 단백질이었습니다. 뉴로텐신 분비 전까지는 부정적 기억 형성세포만 활성화되다가 뉴로텐신 분비 후엔 긍정적 기억 형성세포가 활성화된 겁니다. 또 유전자를 조작해 뉴로텐신을 만들지 못하게 만든 생쥐는 더는 긍정적인 기억을 형성하지 못했고 뉴로텐신을 더 잘 분비하도록 만든 생쥐는 긍정적인 기억을 더욱 잘 만들었습니다. Understanding how this happens on a fundamental level is hugely relevant to both our daily lives in health and disease.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뉴로텐신 분비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뉴로텐신 분비를 조절하면 기억에 얽힌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다며 이번 연구가 불안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도움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 25일 캐나다 엘버타주 옛 기숙학교 부지에서 열린 집회 참석에 앞서 부근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기숙학교 희생자들이 묻힌 묘지에서 혼자 기도한 교황은 휠체어를 타고 집회 장소로 갔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2천여 명 앞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1881년부터 1996년까지 가톨릭 교회가 위탁 운영한 기숙학교에서 벌어진
원주민 학대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Pido perdón por la manera en la que lamentablemente muchos cristianos adoptaron la mentalidad colonialista. 교황은 식민지 시대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문화적 동화 정책 등 원주민에 대한 억압에 협조한 것은 잘못이며 종종 선교의 열정으로 자행된 이런 학대는 재앙적인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교황의 사과를 들으며 연신 눈물을 훔쳤고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교황의 사과가 끝나고 원주민 대표가 교황의 머리에 원주민 전통의 깃털 모자를 씌워주자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교황청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민 대표들은 교황의 직접 사과를 반기면서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This wound that has been opened again, we can't just leave it like that. We really have to take the steps to make sure that we help heal and recover our people. 이와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생존자들이 치유와 화해를 위한 여정에 나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모테라치 빙하입니다. 겨울철 적설량과 여름철에 녹은 빙하의 양을 분석하면 빙하의 규모가 얼마나 변화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5cm씩 경계선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위스 빙하 감시센터 분석 자료를 토대로 모테라치 빙하가 6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크기가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So at the first stage we measured, we had about 2 meters of melt, and the most extreme year since we have been measuring was 1 meter per year. 알프스 산맥의 평균 기온은 최근 10년 만에 0.3도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 속도의 2배에 달합니다. 기온이 0도 이하인 이른바 빙점 고도는 5,184m까지 상승했습니다. 1995년 7월 20일에 관측됐던 종전 기록인 5,117m보다 67m 높아졌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2100년 알프스의 빙하 80%가 사라질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Qui est pour nos enfants, nos petits-enfants. Moi, je verrai pas directement cette catastrophe-là, mais j'ai un peu peur pour eux. Ouais. 히말라야 빙하도 규모가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름철 빙하가 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르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3층짜리 상가주택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가게 주인은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인근의 한 신축 건물은 3층 유리창이 깨지고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아브라 지역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전 8시 40분쯤. 진동에 놀란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수영장물이 밖으로 흘러넘칠 정도로 흔들림이 컸습니다. Nag-earthquake. Grabe ang lakas. Ako din nakala ko, hala nag-earthquake pa rin. 아직 큰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거나 금이 갔고 산사태나 낙석도 잇따라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진앙지에서 300km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출근 시간대 마닐라의 지하철 운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itignan mo yung bahay, mukhang matibay. Hindi mo malalaman hanggang na inspeksyon na mabuti yun. So we cannot allow people to return to their homes yet.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필리핀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지역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강력한 여진 가능성이 있다며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세계 16개 나라가 함께 운영하는 월드컵 축구 경기장 크기의 우주 정거장입니다.
주도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 정거장으로 우주인을 보내기 위해서 상대편 우주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2024년 이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Мы выполним перед нашими партнерами, но решение и уход с этой станции после 2024 года принят. Я думаю, что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мы начнем формировать российскую орбитальную. 미국은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탈퇴 결정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만큼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We are exploring options to mitigate the potential impacts on the ISS beyond 2024 if Russia does withdraw.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 정거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력을 공급하면 러시아는 자세 제어나 기동을 맡는 방식입니다. 러시아 탈퇴가 우주 정거장 운영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The ISS was designed to be completely interdependent or dependent on both sides. So neither the Russian side or the American side could function without the other. 러시아 탈퇴 발표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쟁 후 서방에서 러시아의 우주 산업 분야를 제재했는데 이를 풀기 위한 엄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제재를 풀어야 운영 관련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자국 내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3,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자 미국 정부는 조만간 자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보건 당국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원숭이 두창 확산 방지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do not use this moment to propagate homophobic or transphobic messaging,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stick to the science, stick to the evidence. 원숭이 두창 감염자들은 현실에서 이미 차별과 혐오적 반응을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또 일부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방역 대응이 늦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It does seem like there's a little bit of a discriminatory practice in our country that when certain communities, if that's the LGBTQ community or communities of color, are being impacted by something.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75국에서 1만 6천여 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아프리카 이외 지역 감염자의 98%는 남성 성소수자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어린이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이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It is not a disease that is transmitted only by sex, and there are at least 2 children that have been designated or diagnosed with monkeypox here in the United States. 보건 전문가들은 성소수자들이 탄광 속 카나리아 새처럼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 질병을 경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